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썰은 대개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하여 예상치 못한 공포스러운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종종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여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곤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공포썰을 하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때는 어느 여름밤, 나는 혼자 자취 중인 원룸 아파트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평소처럼 바쁜 날이었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후 나만의 시간을 즐기기로 했다. 창문 밖으로부터 미세하게 들려오는 매미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더웠던 하루를 상기시켰다.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건 그날 밤 11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조용히 책장을 넘기던 중 방 안에 불빛이 순간적으로 깜박이기 시작한 것이다. 낡은 건물이라 전기 문제가 자주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곧이어 다시금 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나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잠시 후 나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 창문은 자그맣게 열려 있었고 그로 인해 희미하게 바깥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런데 창문에서 달빛이 비쳤을 때 나는 창틀 위에 무언가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누군가의 손자국이었다. 창문 외부에 손바닥 크기 의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아파트는 3층이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창문에 저렇게 자국이 남을 리가 없었다. 공포감에 사로잡힌 나는 핸드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 핸드폰이 무반응 상태로 변하고 방구석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느낌이 등골을 타고 흐르며 방 안의 온도가 서서히 떨어졌다. 그때 나는 먼지 쌓인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음을 알아챘다. 눈을 가늘게 뜨고 주의 깊게 들여다보자 거울 속에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하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놀란 나는 뒷걸음질 치며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그 순간 주변의 불빛이 순식간에 꺼지더니 방 안이 암흑으로 변했다. 오랫동안 정적이 흐른 후 나는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만을 들으며 복도를 향해 기어갔다. 그때 내 등 뒤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낮은 음색으로 너는 여기에 오면 안 돼 라고 속삭였다. 두려움에 질려 무작정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쳤다. 복도를 뛰어다닌 끝에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만큼은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거울에는 다시 그 여인이 서 있어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고 그제서야 나는 이 아파트에 오래된 전설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과거 이곳에서 이유 모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한 여인의 전설 말이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빌딩을 빠른 걸음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근처 친구 집에 도착하여 겨우 상황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그 친구는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날 밤 친구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화장실에 간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고 그는 자신의 거울 속에서 같은 여인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그 아파트에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모든 물건을 정리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이따금씩 꿈속에서 그녀가 나타나곤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현실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그 체험은 내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 나를 괴롭히고 있다. 또한 아파트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그 비참한 사건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어 흡사 그 여인의 원혼이 여전히 그곳을 맴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두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민수라고 한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이 비밀을 더 이상 혼자 간직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키보드를 두드린다. 일은 작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나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졸업작품 준비로 친구들과 함께 지방의 한적한 산골에 있는 작은 민박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곳은 소문에 따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 사람 없는 조용한 환경이 필요했던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다. 우리는 민박집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각자 방에 들어갔다. 방은 오래된 목재로 된 가구들과 묘하게 낡은 냄새가 풍겼지만 그래도 매우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그리고 집주인은 친절했다. 다만 그가 집을 소개해주면서 2층 끝 방과 옥상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이 조금 이상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런 금지된 공간을 알게 되니 오히려 호기심이 더 커졌다. 며칠이 지나 작품 구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갈 때쯤 우리는 잠시 휴식을 갖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여태껏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2층 끝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친구 중 한 명인 영철이는 그 방에 한번 가보자며 우리를 부추겼고 나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의 제안을 따랐다. 우리 셋은 장난삼아 그 방으로 몰래 가기로 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리며 이상한 소리를 냈고 문득 나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고리를 잡으니 싸늘한 기운이 손을 타고 전해졌다. 열면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하겠지. 영철이가 웃으면서 문을 열었고 우리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다른 방들에 비해 훨씬 춥고 습기 찬 냄새가 코를 찔렀다. 중간에는 오래된 원목 침대와 찢어진 커튼으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방을 둘러보는데
벽 한쪽에 걸린 큰 거울이 눈에 띄었다. 유독 반짝이는 그것은 이상하게도 우리의 모습을 흐릿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우리의 뒷모습, 뒤로 뭔가 어두운 형체가 비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본 순간 나는 곧장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당황한 내가 친구들에게 말하려던 찰나 전등이 꺼지고 방은 순식간에 암흑 속에 잠겼다. 우리는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그때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꼭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제 나가자 영철이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고 나와 다른 친구도 그의 말에 끄덕였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데 발밑에서 갑자기 차가운 손이 스르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자리에서 굳어버릴 것만 같았고 온몸이 차가워졌다. 모든 출구가 차단된 느낌이었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 방을 탈출했다. 방을 나와 1층에 내려오자 민박집 주인이 서 있었다. 그는 우리를 무겁고 암울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다시 입을 다물었다. 우리는 그 후로 아무 말도 않고 민박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곳을 떠나는 동안 그의 한숨 소리가 뒤쫓는 듯 들렸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와 친구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방의 거울 너머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존재했음을 지금도 느끼고 있다. 과연 그곳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 우리는 끝내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민박집을 다시 찾아가 본 적이 없고 그저 있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낀다. 혹시라도 그곳에 가게 된다면 2층 끝방과 옥상에는 올라가지 않길 바란다. 그곳엔 무언가가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설은 종종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중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여름이 막 끝나가고 조금씩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대학생이었던 민수는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짧은 여행을 가기로 했다. 장소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농촌 지역의 작은 펜션이었다. 그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시간이 멈춘 듯 전통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여행의 첫째 날 그들은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동네 어귀에 낡고 허름한 집이 보였다. 호기심이 많은 친구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야, 저 집 보이냐? 무슨 귀신의 집 같지 않냐? 친구들은 킥킥 웃으며 동의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그 집은 진짜 오래되어 보였다. 부서져가는 창문과 금이간 벽, 그리고 거미줄이 가득한 현관문. 문득 그 집의 둘레를 찬찬히 살펴보던 수진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기 굳이 넘어다니지 않아도 되는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어. 그녀가 말했다. 왜 이런 데다가 울타리를 쳤을까? 그러나 그날은 그저 호기심을 품은 채 그곳에서 돌아서고 친구들과 펜션으로 돌아왔다. 밤이 되자 그들은 와인과 함께 재미있는 추억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자정이 넘었을 때 갑작스레 펜션의 전기 스위치가 꺼지면서 묻은 조명이 나가고 말았다. 불길한 예감이 든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손전등을 켜서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다. 성민이 방 밖으로 나가 복도를 둘러보던 중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바닥을 질질 끌며 걷는 소리 같았다. 더욱 이상한 것은 아무도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소리가 지속되며 더욱 가까워질 때 친구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가장 용감한 민수가 소리의 근원을 찾겠다고 나섰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가던 민수는 펜션 구석방에 다다랐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것이 보였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손전등을 비추며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방 한가운데 아무에게도 붙어있지 않은 신발 한 짝이 있었다. 가장 오싹했던 것은 신발의 바닥이 물기나 먼지도 없이 새 것처럼 깔끔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날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닫고 서둘러 펜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어제 봤던 그 낡은 집 앞을 지나쳐야 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 보였다. 더 이상 무너져가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어제 있었던 모든 일이 환상처럼 느껴지는 상태였다. 울타리도 사라져 있었다. 도시로 돌아온 뒤 그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이상한 경험을 털어놓았고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을 사람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 오래된 집은 몇 해 전 화재로 인해 폐허가 된 지 오래라고 했고 그곳에서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고 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민수와 친구들은 2번 다시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그대로 미스터리로 남았다. 당시 젊은 무모함이 불러온 해프닝일 수도 있었고 혹은 또한 그들의 과잉 상상력이 빚어낸 일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날 밤의 체험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퍼져나갔고 지금도 그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속삭여진다고 한다. 이 말로 길고 오싹한 그날의 경험은 그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공포로 남았다.